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상담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테고 직장인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요즘 트렌드랄까요? 네, 예비 창업자나 직장인들은 이제 창업을 대비하면서 뭔가 대박이 날 만한 상품 없을까? 좋은 상품 없습니까? 네. 아이템 어떤 게 좋습니까? 하는 그런 상품 위주로 질문을 하시고요.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상품을 이미 취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품을 팔 수 있습니까? 네, 판로를 좀 개척해 주십시오. 네. 판로를 개척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의뢰가 많습니다. 아. 네. 요즘 그 좋은 상품, 대박이 날 만한 상품 뭐가 있나요? 글쎄요, 아이템보다도 저희는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네. 하는 쪽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아이템이 유망하다 하더라도 그래요. 그것이 시장 규모가 너무 큰 그런 아이템일 경우에는 나하고 진짜 그것이 잘 맞는지 또 이제 후발업자가 그 시장에 진입할 때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는지 이 부분이 더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사례들이 있을 텐데 이게 참 잘 될 수 있는데 하면 되겠는데 싶어서 이렇게 추천을 했지만 그 안타깝게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이제 고객의 마음을 잘 못 읽어서 실패했겠지만 네, 네. 구체적인 예를 좀 있습니다. 들어주신다면은요? 네, 그런 사례가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광고를 잘하는 법, 마케팅을 알려줘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 전에 쌓였던 적자가 너무 많아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접었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업을 하시면서 마케팅 개념 없이 자본금을 다 날린 상태에서 총알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네. 활용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전략과 전술 모두 중요합니다. 일단은 전략을 세우시려면은 먼저 이렇게 비즈니스를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컨설팅을 받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일반 청취자들을 비롯해서 군 장병들에게도 이게 좀 유익한 그런 그 세일스 기법이랄까 이런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제대 군인 전역 간부 가운데 창업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늦지 않을까 주저하는 경우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경쟁이 치열한 한복판으로 다들 뛰어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사실 경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남들보다 이제 앞서가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해서는 앞서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본업과 관련된 일을 한 70%그 부분의 정보 습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예. 나머지 30%를 이제 그와 보완하기 위한 연관된 이제 기타 뭐 상식이라던가 경제 흐름 이런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율을 본업의 70% 좀 더 비중을 두시고 그 나머지 부분을 30% 이렇게 조화롭게 나누셔서 정보 습득을 먼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역이나 제대를 앞둔 군인의 경우는 네. 그 시점이 돼서 이렇게 그렇죠. 맞닥뜨려 네네.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네. 그동안에도 30% 정도는 꾸준히 준비를 하라 이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네. 근데 또 군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뭐 경제 상황, 사회 흐름 이런데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조언을 좀 사장님께서 해주신다면은요. 예. 네, 그러니까 정보는 항상 귀를 열어둬야 되는 거고요. 네. 그 군대에서 조직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사회 나오면 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만 또 비즈니스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전역하시기 전에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특히 왜냐하면 항문진 사장님께서는 이순신 장군의 필승 전략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네, 저는 그 역사학도인데요. 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그 막강한 전력을 갖춘 왜군들과 싸우면서 병력의 열세를 딛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23전 23승이라는 승률 100%의 전쟁을 수행하셨는데 네.
그 이순신 장군의 상황이 지금 자본도 좀 부족하고 우수한 인재도 확보하기 어려운 소기업들, 특히 종업원 수가 30인 미만인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기업 사장님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순신 장군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고요. 네. 그 이순신 장군이 하기진 전법하고 정자진 전법 이런 이제 열세인 병력을 가지고 우세한 병사와 싸울 때 그런 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를 또 저는 나름대로 소기업들 경영자들에게 그러한 전법을 변형을 해서 경영 전략으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좀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전법이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상품도 이 소기업들에서 할 수 있는 상품 전략이 있습니다. 상품의 네. 폭을 좁힌다거나 또는 영업 지역을 한정을 한다거나 고객층을 한정을 해서 경영력을 집중한다. 네. 이순신 장군이 썼던 전투력을 집중하는 방법하고 네. 비슷하게 접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회사도 경영 전략만 잘 구사하면 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했듯이 예.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30인 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자본이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지만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네. 개발을 해서 네, 사업을 맞습니다. 하시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겁니다.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그 장병들도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 꼭 해주시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요. 네. 네. 창업을 하면 모두가 비즈니스 약자입니다. 약자는 자본과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자들과는 180도 다른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되는데 네. 이순신 장군처럼 모든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차별화된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마케팅도 좀 차별화된 실전 마케팅을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장병들도 그렇고, 전역이나 제대를 생각하고 계신 군인들이라면은요, 미리미리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초대석 오늘은요, 중소기업 실천 마케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 비즈노 컨설팅의 황문진, 조기선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너와 내가 짊어진 젊은 날의 열정아 이 땅 위에 밝은 빛으로 가슴에 피어라 KFN 국군방송